2024년도 12월 29일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니까 되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많고 참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들 참 이 날씨는 매우 더운 가운데서 지난 여름 참 그래도 참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고 옆에서 참 여러분들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맡은 일들, 직장 하는 일들 열심히 하시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참 이런저런 모습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도 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왔고 나름대로 뭐 할 수 있는 우리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는 또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또 우리 믿음의 집도 참 지난 한 해 동안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평안해서 참 감사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집은 지난해 그래도 아주 큰 공사를 했죠, 그죠? 해가지고 이렇게 숲을 만드는 데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12월달 바로 앞전에 또 일주일 동안 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도 또 무사히 참 어려웠지만 감사도 잘 받고 다 이렇게 두루두루 평안한 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제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1년 동안 참 무슨 설교를 했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그 성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사. 저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고 또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누차 설명을 해왔습니다. 해오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적으로도 볼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 참 그 비참한 가운데서 이렇게 세계적인 세계 역사에 참 눈에 띌 만큼 큰 기적을 이루어갖고 우리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이 강대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그러나 여기서 한 발자국만 잘못하면은 삐끗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도 앞에 놓인 두 길,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저주의 길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참 어떻게 하든지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된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참 이 나라 그 어려운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참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설계하게 하셨고 그 설계에 따라 오늘까지 와서 우리는 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진짜 잘해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에 닦지 않도록 예수님
생명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능력이신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늘 말씀드렸고,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이 살 길은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다음에 이 목회자의 사명은 또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저기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목회자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는지, 이 세상이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건지 그거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글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일깨워 주는 사명,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것은 뭐냐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 한쪽에는 교회, 수레바퀴가 한쪽에는 교회, 한쪽에는 나라, 국가, 애국가. 그래서 애국가도 보십시오.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참 아주 굉장히 아주 좀 특별한 애국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어린 시절 1960년대도 살아봤고 70년대도 살아보고 80년대도 살아보고 90년대도 살아보고 2010년대를 살아보고 2020년대를 쭉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나라를 세우시고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다 붙들어 주시기 내게 너무 있잖아요. 너무 나는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도 너무 소중하고 내게 또 이 나라도 소중. 교회나 나라는 결국은 하나의 하나. 그래서 이 나라. 그런데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세우셔서 세계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걸 쓰셨고 앞으로도 쓰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가로막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다 하는데, 그래서 깨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계속 파수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세계 정세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참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감을 그게 맞다고 참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계 정세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목회자들이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또 어떤 데서 이야기 잘 못하면은 교회에서 그게 굉장히 설교,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마음껏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난 목회자로서 이게 교회가 작지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 있으면요, 절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그런 게 깨달아도 이야기 못합니다. 국제 정세, 세계 정세 이야기 못합니다. 하면 당장 거기에 대해서 뭔가 손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근데 교회가 작아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껏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참 그게 할 말을 할 수인지, 나는 파수꾼으로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근데 참 이게 우리가 1월 1일 날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12월 마지막 주가 되는 지금 심정은 한쪽 구석이 참 무거운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이 공석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공석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공석입니다. 또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공석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면에서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어떻게 지휘를 해야 되는 국군 통수권이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안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수습해야 될 행안부 장관, 경찰을 공무원들을 지휘해야 될 행안부 장관이 지금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런 상태가 올 수 있다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계속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상태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대로 계속 나가면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지금도 무정부 상태지만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을 또 탄핵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을 또 지금 탄핵하겠다고 지금 이런 상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런 사태는 이건 나라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지금 전쟁만 들었지 않지만 지금 국가 간에 지금 전쟁이고 그 다음에 경제인들도 있잖아요. 지금 다 전쟁입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치열한 경쟁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이걸 뒷받침해 주는데 정부 상태가 지금 무정부 상태고 이건 뭐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제적인 큰 금융 경제적인 어떤 쇼크가 한쪽에서 일어나면 이 수습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참 답답하기는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 참 이게 우리나라가 왜 이래 됐는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내 몸이 심상치 않다, 뭐 간에 뭐가 큰 병이 있는가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야. 아우 큰일 났습니다. 간에 암세포가 많이 퍼져갖고 이거 지금 수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고 가서 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딱 봤더니 이미 암세포가 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췌장으로 옆에 있는 위쪽에 있는 폐로 다 전이되고 그 다음에 막 위에도 전이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뇌까지 전이가 돼서 이거 수습이 불가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는 수습이 안 됩니다. 이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꾸밉시다고 꾸며놓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그런 적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해왔지만 특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지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암세포가 퍼지는데 이거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도차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담화 탄핵 아니죠 계엄령 하고 나 담화에서 담화를 하고 나죠.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딱 정신을 딱 차려 보니까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세상 확인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상 이것들이 퍼지지 않은 데가 없을 만큼 온전히 뚜껑을 배를 열었는데 속에 보니까 암세포가 전체가 다 몸에 퍼지듯이 우리나라 지금 퍼지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 보면은 중국 공산당 세력들이 곳곳에 퍼진대요.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1대1로라는 정책을 쭉 시행해 왔는데 그래서 엄청난 돈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벌써 중국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엄청 은밀하게 공작을 이렇게 쭉 해왔 세계 다 해왔는데 특히 우리나라도 벌써 오래전부터 공작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1대1로 세계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가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했지만
오래전부터 벌써 그 공작을 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 본격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그 선거할 때 중국 자금을 많이 받은 것이 증언이 다 있습니다. 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 나오는 사진은 연합뉴스인데요. 2019년 이 사람이 그 양정철이라고, 이 사람 민주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민주당 그쪽 좌파 공산주의 그 권에서는 이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이 사람이 2020년도 그 총선에서 아주 부정선거에 깊이 개입했던 사람으로 그 부정선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부정선거 그때 2020년 선거 국회의원 선거 딱 끝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그러면은 그때 막 크게 이겼는데 그러면은 자기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가지고 떡을 하고는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도망을 갔는데 그때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물 한 잔 필요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민주연구원 중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약 체결. 당교, 중국 공산당 당교가 뭐냐면 공산당 엘리트들을 키워내는 기관입니다. 거기 가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중국 공산당 가장 중요한 중국 공산당 그 시스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 당교거든. 당원들을 교육시키는 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공산당 카운터를 길러내는 여기 가서 교류협약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교류를 하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의 꼬붕이 되겠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그런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보십시오. 우리나라 차기를 자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중국은 태산이요 우리는 동산이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그때 다음 대통령을 노리고 있던 그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숙청됐다고 봅니다. 박원순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리가 말에 붙어 가듯 우리는 중국에 붙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말이 있으면은 말 엉덩이에 보면은 말 똥딱지가 붙어있잖아. 파리가 그 붙어있듯이 우리는 중국은 말이고 우리는 파리라.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산 진영에 있는 좌파 사상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정책이 다 중국을 환하게 열어놓는 상황. 이 문재인 대통령 정책 사회 한번 보십시오. 원전 파기하고 태양을 받아들이는 거. 그건 뭡니까 그게? 원전을 파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중국 좋아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원전에 들어가는 중요한 자원들을 중국이 다 넘기고 그거는 아주 헐값이에요. 그냥 넘기고 그 다음에 중국산 태양광 우리나라 온 나라를 다 이게 바로 이런 그러니까 지금 있는 민주당 당원들 전부 다 친중파입니다. 근데 북한 이런 거는 앞에 그래도 크게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왜냐하면 중국 친중파입니다. 그럼 거기만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국힘당 왜 저렇게 저러냐? 국힘당 거 전부 다 친중 공작에 다 빠져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언론은 어떠냐? 언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중앙일보 조중동이라 그러잖아요. 동아일 중앙일보 그 사람이 홍석현 씨, 홍석천이 아니고 홍석현입니다. 홍석현 그 사람이 인재풀 여시제가 뭐냐? 구시 여진이라는 중국 공산당 표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막 지금 뭐가 뭔지 모르지만 전부 다 우리나라 언론 다 친중파들이고 그 다음에 언론 친중파에다가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여당이라고 여당 사람들 전부 다 그 다음에 뭐 아닌 데가 없어. 아닌 데가 참 기가 막힙니다. 성관이 전부 다 개표기 중국산. 그 다음에 성관이 요번에 그런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 계엄하면서 들어갔는 데가 성관이 집중적으로 성관이 됐잖아. 중앙 성관이 말고 그 수원에 있는 그 성관이 연수원에 들어닥쳤다는데 우리가 뭔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중국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그런데 야 기가 막힙니다. 그 안에 뭐 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우리가 그건 아주 정확하게 밝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탄핵 집회에도 그렇고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중국 사람들 그 중국 유학생들이 5만 명이 와서 촛불 집회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가짜 뉴스다 이러는데 이번에도 뭐 곳곳에 중국 지금 서울의 용산에서 탄핵하라고 집회하는데 보니까 중국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미중국 너는 막 차이나잖아 이러니까 막 하니까 경찰들이 서둘러서 얘들 보호하고 빠져나갔다는 이게 곳곳이잖아요. 우리나라 이 중국 바이러스,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은 데가 그 전부 다 뭘 하겠습니까? 이 중국은 세계 이런 공장을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엄청난 공장을 합니다. 중국에서 있는 유학생들도 다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 공산당 전이 됩니다. 전이 부대. 여기 그러잖아. 여기 우리 오늘 전혜금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지금 오늘 뭐 이게 노인들 케어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갖고 오늘 교회를 보는데 전번에 이야기하잖아요. 중국 진짜 나쁘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계속 찾아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야, 참 기가 막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중국과 결탁한 친중 언론들, 친중 정치인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그냥 허위 뉴스, 상상도 못하는 허위 뉴스, 온갖 허위 뉴스가 있잖아요. 막 지금 막 미친 듯이 무슨 이게 완전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군인들 잡아가가지고 너 불어 한 이야기. 대통령이 우리를 우리에게 명령 내리기를 앞에 들어가가지고 총을 쏴서라도 잡아가지고 끌고 내려오라 그랬다 그러고 나중에 지금 공소장에도 그래놓은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그게 딱 이게 앞이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뭔가 상황이 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온갖 박근혜 대통령한테 온갖 허위 막 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는 다 먹혀 들어가는 사람들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그게 있어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시오. 이게 지난 토요일 날 저도 어제도 강화문에 갔다 왔습니다만 여기서 청계천에 있는데 저 남대문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어제는 지금 배로 더 나왔습니다. 어제 사진은 엄청나게 왔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진짜 기로에 섰습니다. 이 나라가 친중 친북 세력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이 지금 뭐냐면 미국과 자유세계 그 다음에 중국, 북한, 러시아 세력 어디 붙느냐 어디에 서느냐 하는 걸 지금 그거 놓고 지금 싸우는 전쟁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지금 언론들은 막 미친 듯이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언론들을 보지 마십시오. 언론들 보면은 정신 헷갈리고 전부 다 거짓말인데 여러분들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들 갖고 검찰도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진짜 이게 암세포들이 원체 많이 번지다 보니까 자 혜민아 지난 한 해 동안 청주 와서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다. 너희들 저런
윤석열을 탄핵하라, 체포하라 이런 집회에 가면은, 그런데 잘못 가면은 미국 못 간다는 거 알지? 그거 모르나? 그것도 가면은 지금 미국도 못 가고 캐나다도 못 가고 호주도 못 가고 그 뉴질랜드도 못 가고 영국도 못 가고 그러면은 해외 결격사였으면은 네 전공 살려가고 취업이 되겠나 안 되겠나? 자, 절대로 그럼 지금 다행히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답답한데 그래도 국민들이 저렇게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딱 됐을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그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예, 바벨론에 가고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날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 지역을 페르시아가 탁 전부 장악하고 그 페르시아 왕이 명령을 탁 내려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해방시킨다. 때는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회복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1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포로가 되기 전에 150년 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침묵을 주었노라. 예, 이게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름을 주고 네가 왕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라는 칭호라는 건 이름, 그 직위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왜 주었느냐? 이사야 45장 4절에 13절에는 목적이 뭡니까? 13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가품이 없이 해방하리라. 15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까지 꼭 집어서 150년 전에 너는 고레스 44장 45장 46장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한 왕을 세운다. 이름은 고레스다. 그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나는 너를 직책 능력을 주었다. 그는 나의 성읍을 건축하시며 하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 없이 해방하리라. 그래서 그게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이루어져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트럼프 일기 때에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 이스라엘을 위해서 굉장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조치를 취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뭐 만들었냐면은 요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 뭐냐면 이쪽에 그림 여기 누굽니까? 고레스. 여기 누굽니까? 트럼프. 야, 트럼프를 고레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입니다. 그때 트럼프 일기 때는 중요한 조치들을 많이 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방해가 많고 왜냐하면 거기에 좌파 세력들 미국의 좌파 세력 전부 다들 좌파 세력이에요.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에 4년이 딱 물러오면 지금은 완전히 스트롱맨으로 완전히 딱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할까요? 감당 안 할까요? 트럼프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내가
나는 자유세계 기독교 서구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막 아직 대통령이 되기도 전인데 그 파워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막 그렇지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녹는다는 말이죠. 지금 세계가 다 지금 아직 대통령 취임하려면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아직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인데 지금 막 다 들어눕는 상황이 한 20일 남았네. 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친중 세력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었던 이 고레스의 역할을 해주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회 조사 보고서도 이재명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이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으로는 참 이런 박근혜 대통령께 보십시오. 8명의 헌법재판관이 하나도 없는 대통령 파면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8대 빵이 뭡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매유와 협박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가 문재인 시대 때 이게 뭡니까? 이게 문재인 시대 때 나라를 연방제로 북한에 넘기려고 했던데 트럼프가 그때도 그래도 그가 이걸 막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아마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를 자유진영과 중국, 북한 이런 공산진영하고 대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글로벌 중심국가로 지금 만든다는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옛날에 그 6.25 때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맺었지만 그때 우리나라는 진짜 완전 거지 같았잖아요. 뭐 한미 동맹 맺으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미국이 전쟁이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미국의 원조에 의지하지 않으면 정부가 둘러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북한을 휴전되고 나서 북한을 막아야 되는데 총알 하나 소총 하나 안 주면은 미국이 안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도 지키지도 못해.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 써도 총 갖고 무기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미국은 미국에 있던 그게 바로 우리나라 6.25 직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진짜 미국이 우리나라를 글로벌 중심 국가로 세우지 안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한테 전폭적으로 도움을 받던 6.25 전쟁 직후하고는 지금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를 위해서 4만 명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렸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4만 명의 피를 흘렸다는 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그때는 우리가 미국에 신세밖에 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딱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게 한국에서 이 문제를 한국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를 중심국가로 나가게 만드는데 우리가 자유세계의 글로벌 중심국가가 되면 우리 위상이 올라가고 우리가 능력이 우리나라의 국가 능력이 강해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당연히 강해지겠죠. 당연히 강해지는데 근데 그걸 가로막아갖고 일본을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적대시하고 일본하고 일본에 치중하는 이상한 외교 정책을 펼치는 이상한 기이한 정책을 펴는 것이 탄핵의 사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에 붙어야 되겠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유럽에 붙어야 되겠습니까? 미국.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탄핵의 사유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말이 안 된다. 이러니까 다음에 이재명 말 슬쩍 말을 바꾸는데 이미 딱 찍혔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계 글로벌 중심 국가로 탁 세워가지고 지금도 크게 쓰셨지만 앞으로 더 크게 쓰실 그런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거를 나라를 지금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자기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다 전부 다들 해결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런 이재명을 통해서 사탄은 글로벌 중심 국가가 아니라 어떤 국가가 되도록 중국이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가 되도록 가는 게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트럼프도 신앙 이 사람도 처음에 대통령 될 때쯤에서 이 사람 초신자였습니다. 초신자고 미국 교회가 막 군부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교회가 떠받들어가고 대통령이 됐다. 당신이 지금 이 미국 문제를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지켜줄게 했는데 1기 때 그렇게 나오고 근데 지금 2기 때 지금 지난번에 총 맞아갖고 죽을 뻔했잖아, 그죠? 죽을 뻔한 이 사람도 정신을 완전히 새로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지금 이런 강력하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현직에 들어오면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현재 버겁습니다. 헌법재판소 8대 빠지면 뭡니까 그게? 그 이재명이 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무슨 짓이라 이 나라가 다 완전히 다 무너앉아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대통령이 되게 뭔 짓을 할 수 있고 그걸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있어도 못 집어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바이러스가 검찰에도 법원에도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염되면 감염되기 쉽지 않아요. 국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언론들이 감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마시가 마치 사이비 종교 교주를 갖고 막 하나님이라고 떠받드는 것 같은 이런 거 똑같은 선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이 살 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좀 마음이 짐이 참 나름대로는 짐이 무거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기 때문에 다 잘 역사해 주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한쪽에는 굉장히 마음에 어떤 좀 무거운 좀 눌리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와 우리 가정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새롭게 돼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가 진짜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셔서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날과 장래에도 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을 가운데 평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